4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책 134쪽입니다. 학급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의견이 드러나게 쓰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것부터 해서 사실에 대한 의견 쓰기 이런 것들 공부해 봤잖아요.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급에서 일어난 일, 즉 사실에 대한 의견이 드러나게 쓰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학급신문에 기사로 쓸만한 일을 찾아봅시다. 네, 한번 볼까요?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 반의 새 소식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반이 체육대회 학급 달리기에서 2등을 했어. 네, 좋은 소식이네요. 학급신문에 실기에 괜찮고요. 지난주에 경혜가 우리 반에 전학 온 소식도 실자. 네, 여러분들 이런 것들 기사거리로서 훌륭하죠.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학급신문에 실을 만한 사건이나 소식을 찾아보세요. 그랬는데요. 여기에다가요,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학급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나 소식 한번 적어볼게요. 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거든요. 여기 같이 한번 볼까요? 이래서 찾은 사건이나 소식이 학급신문에 실을 만한 것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거든요. 우리가 아무거나 적는 게 아니고요. 친구들에게 꼭 알려야 하는 소식인지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을 적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개인적이거나 우리 친구들에게 별로 필요가 없는 내용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도 떠올려 봐요.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반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한번 여기에다가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 친구가 상을 받은 일 괜찮겠죠. 그리고 학급회장 선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들 했나요? 네, 선거를 한 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반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쉬는 시간에 복도나 교실에서 뛰는 문제. 이런 것들도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에는요. 쌍방향 수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쌍방향 수업에 꼭 지각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적어볼게요. 쌍방향 수업 시간에 늦는 문제. 이런 것들도 좋은 기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135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래서 찾은 일 가운데에서 학급신문에 기사로 쓸 내용과 기사를 쓸 사람을 정해봅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떠올려 본 내용 가운데 기사로 쓰면 좋을 만한 것들을 여기에다가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친구들과 나누어서 기사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모둠의 누구누구, 누구누구, 뭐 이렇게 이름을 적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내용을 기사로 쓰면 좋을지 한번 적어볼게요. 먼저, 네, 이렇게 학급회장 선거를 한 일, 기사거리로 충분하겠죠. 그러면은요, 누가 쓸지 한번 정해보고요. 그 다음에, 네,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죠? 네,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이런 문제들 기사로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그 다음으로 여기도 한번 볼게요. 이에서 정한 기사 내용을 조사해 학급 신문 기사를 써봅시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부침 3에 부침 딱지를 활용해서 학급 신문의 기사를 적는 겁니다. 그러면 기사를 적을 때 주의할 점 한번 볼게요. 여긴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을 정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을 적을 때는요. 정확하게, 그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어야 되고요. 친구가 한 말,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도 써봐요. 네, 이런 것도요. 우리가 학급 신문에 실어도 좋거든요. 그러면은요. 우리 붙임딱지 한번 뜯어볼까요? 네, 이렇게 붙임 3번에 붙임딱지를 뜯어보았습니다. 여기에요. 붙임딱지가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걸 뜯지는 말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냥 먼저 기사를 여기다가 적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에다가 적은 기사를 학급신문에다가 붙이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지금 붙임딱지에 기사 적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만나볼게요. 네, 여러분들 기사를 써보았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써본 기사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기사는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참고만 하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먼저 요거 같이 한번 볼게요.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지 맙시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최근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도나 교실에서 뛰면 친구들끼리 부딪히거나 넘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또한 먼지가 많이 발생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지 맙시다. 이러한 기사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선 이 기사에서 사실을 나타낸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첫 번째 문장이 사실을 나타낸 부분이겠죠. 이 부분. 최근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복도나 교실에서 뛰면 친구들끼리 부딪히거나 넘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먼지가 많이 발생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의견을 나타낸 부분이 나오겠죠. 네,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지 맙시다. 이렇게 사실과 의견으로 기사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사도 한번 볼게요.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4학년 3반 학급 임원 선거 실시. 지난 3월 며칠 4학년 3반에서 학급 임원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몇 명의 후보가 나와 소견 발표를 한 후에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장으로는 나 회장 학생이, 부회장으로는 403 학생이 뽑혔습니다. 오늘 당선된 친구들이 한 학기 동안 우리 반을 잘 이끌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기사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실과 의견으로 한번 구별해 볼게요. 지난 3월 며칠 4학년 3반에서 학급 임원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요거는요,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이고요. 총 몇 명의 후보가 나와 소견 발표를 한 후에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이고요. 그 결과 회장으로는 나 회장 학생이, 부회장으로는 403 학생이 뽑혔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이지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오늘 당선된 친구들이 한 학기 동안 우리 반을 잘 이끌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네, 이 부분은요, 글쓴이의 의견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쌍방향 수업 시간에 늦지 맙시다. 최근 쌍방향 수업 시간에 지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쌍방향 수업 시간에도 등교 수업 시간과 같이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 지각을 하게 되면 제 시간에 온 친구들이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쌍방향 수업 시간에 늦지 맙시다. 이렇게 기사를 한번 써보았는데요. 그러면 사실과 의견으로 한번 구별해 볼까요? 먼저
최근 쌍방향 수업 시간에 지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있었던 일이고요. 하지만 쌍방향 수업 시간에도 등교 수업 시간과 같이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요거는 뭘까요? 네, 이 문장은요, 글쓴이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하지만 쌍방향 수업 시간에도 등교 수업 시간과 같이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요거는 글쓴이의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누군가 지각을 하게 되면 제 시간에 온 친구들이 불편을 겪게 됩니다. 요거는 사실에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누군가 불편을 겪는 건 엄연한 사실이겠죠.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쌍방향 수업 시간에 늦지 맙시다. 요거는 글쓴이의 의견이 되겠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기사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급신문을 만들어야 되겠죠. 136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입니다. 친구들이 쓴 기사를 모아 학급신문을 편집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부침 4번 학급신문을 활용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같이 한번 뜯어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학급신문이 있네요. 같이 한번 뜯어볼게요. 네, 이렇게 부침 4번을 뜯어보았는데요. 여기에다가는요, 여러분들이 각자 신문의 제목을 정해봐야 되겠죠. 다음으로 만든 날짜와 만든 사람도 여기에다가 적고요. 그 다음에 신문이 이렇게 넓잖아요, 지면이. 이렇게 넓은데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아까 썼던 기사를 이렇게 한번 배치해보는 거죠. 요렇게, 또, 요렇게,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기사도 배치를 해보고요. 그냥 이렇게 기사만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런 기사가 있다면 옆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 넣는다든지 포스터를 하나 그려본다든지 이렇게 학급신문을 꾸며보면 좋겠죠. 네, 그래 요거는요 우리가 같이 해보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직접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학급신문 만들기 꼭 해보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5번입니다. 학급신문에서 기사를 읽고 기억에 남는 기사와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봅시다. 그랬거든요. 네, 요것도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는 걸로 해볼게요. 기사를 적을 때는요, 제목을 적고 내용을 간단하게 적고요. 그 다음에 그 기사에 대한 내 의견을 여기에다가 적어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해볼 수 있겠죠? 꼭 해보길 바라고요. 그러면 137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37쪽입니다. 이번 단원을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한옥지붕을 읽고 기억부터 디귿을 사실과 의견으로 구별해 봅시다.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옥지붕. 중국과 일본의 지붕은 처마 양끝이 살짝 들려 있지만 가운데는 반듯한 직선이야. 그런데 한옥지붕은 처마 전체가 휘어진 듯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어 좀 더 가볍고 산뜻한 느낌을 줘. 중국, 일본과 달리 한옥지붕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게 된 데에는 한국의 자연환경이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아. 한국은 국토의 대부분이 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건축물을 짓는 일이 많았거든. 그래서 건축물 지붕을 얹을 때도 지붕선이 주변 산봉우리와 잘 어울리도록 부드러운 곡선이 되도록 한 거야. 네, 이렇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들을요, 한번 사실과 의견으로 구별해 봐야 되겠죠. 해봅시다. 먼저 문장 기억 있죠? 중국과 일본의 지붕은 처마 양끝이 살짝 들려 있지만 가운데는 반듯한 직선이야. 이건 어떨까요? 네, 요거는요.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요. 사실이라고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억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그런데 한옥지붕은 처마 전체가 휘어진 듯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어 좀 더 가볍고 산뜻한 느낌을 줘. 네, 요거는요, 글쓴이의 느낌이니까 의견이죠. 그러니까 니은.
그리고 중국, 일본과 달리 한옥 지붕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게 된 데에는 한국의 자연 환경이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아. 요렇게. 요것 또한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디귿도 의견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네,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이번 4단원 공부를 마쳐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활 속으로 한번 볼게요.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네, 여러분들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쓸 때 우리가 사실과 의견을 잘 구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의 내용은 사실이겠고요.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은요, 의견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과 의견을 잘 구별해서 적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겪은 일을 일기로 쓸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우리가 겪은 일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이나 느낌은 의견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떠한 상황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야 될까요? 네, 예를 들어 신문이나 잡지를 읽을 때 우리가 사실과 의견을 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이번 단원의 공부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138쪽입니다. 5단원, 내가 만든 이야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